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한낮에 매불 논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그렇게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수방사를 나왔습니다. 수방사를 전역한 게 너무 부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원래 12.12 사태 때 장태환 소장이 정말 온몸으로 탱크를 막았던 부대였는데 이번에는 국회 문을 그리고 총구를 시민들한테 겨눴습니다.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최욱 씨가 이 염려하고 분노하고 경계하는 마음은 너무 알겠어요.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고 또 변수가 많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한 고비는 넘어갔다라는 그 각도 측면에서 오늘 시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드라마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12월 3일 그 조치가 있는 전후로 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지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거 진짜 드라마 같죠? 영화 같아요. 그 소설의 내용도 그리고 그 주요 작품이 5.18 계엄군에 관련된 그러니까 얘기야. 너무 영화 같아.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쓸 수가 있나?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하루 만에 바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계엄 발동을 해서 계엄이 역사상 아마 최단 기간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태국에서 있었던 3일 천하의 계엄이 역사상 가장 짧은 걸로 기록됐는데 우리는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면 계엄 발동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이 계엄이 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형식은 물론 계엄령이에요. 근데 본질은 친위 쿠데타. 그렇습니다. 이 성격은 내란. 이 성격 규정을 딱 하면서 시민들이 바로 나오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낙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근거에는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이제 MZ 세대라고 불렀던 더구나 K-팝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태가 이제 어떻게 종료될지를 보여주는 큰 조짐인 거죠. 일단 계엄령이 딱 발동되고 그날 이후 며칠간 여러 각계각층에서 반응들이 나왔죠. 실제로 여의도에는 추산으로 저희가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넘게 지금 거리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Z 세대가 시위를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가요 대신에 K-팝이 흘러나왔고요. 촛불 대신에 응원봉이 지금 그거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위 참여자들이 이 윤석열 탄핵이라고 외치면서도 노래가 흘러나오면 같이 춤을 추면서 얼싸 안으면서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외신에서도 뉴욕타임스가 국회 앞 탄핵 시위가 축제와 같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참 우리 국민들 진짜 해악적입니다. 왜냐하면 깃발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깃발의 내용이 너무나도 이색적이거든요. 좀 보면은 복학전에 탄핵하라 하면서 밑에 전국 휴학생 연합회. 휴학생.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달라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그 좋다. 혼자 온 사람 모임. 이게 OTT 뭐 볼지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 이건데 실제로 보시면은 집에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걸 좀만 해석하면 그게 OTT 제일 감동적이네. 왜냐면 나까지 나오게 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해? 나라가 이 꼴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그거 순간 울컥한다. 울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MZ? 아니면 우리 국민들은 참 이것조차 해악적으로 비판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K-팝 성장을 좀 얘기를 하면 같이 성장을 한 게 팬덤 문화잖아요. 우리가 응원본도 좀 연장선인데 인터넷 댓글 사이에서는 생각해보면 아이돌 팬들이 시위에 최적화돼 있다.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 콘서트 줄 대기해야 되고 큰 소리로 응원구호 외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MZ 시위에 나타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진짜 감동적이네요. 고맙더라고요. 진짜. 이 사건에 대한 해외 보도량을 보면 놀랍거든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다는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그동안 한 3차례 있었어요. 제일 크고 제일 많았던 건 6.25 전쟁입니다.
전쟁에 폭격 맞은 모습, 전쟁 고아들, 전쟁 이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이 경제 성장이에요. LG, 삼성, 현대 이걸로 대표돼서 초고속 경제 성장한 나라 이미지가 쫙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K컬처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벌어진 계엄 사태로 인해 갖고. 세계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MZ 세대도 나오기 시작한 이 시위의 의미가 뭔가 하는데 우리 역사책을 들여다보면요. 국민이 나라를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근데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나라를 만든 과정에는 이제 언어가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은 나중에 어떤 말로 남게 될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정말 한 단어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3.1은 운동이죠. 1919년. 네. 그건 독립운동이죠. 그다음에 이어서 1960년에 있었던 4.19는 4.19 세대라는 말을 놨어요. 그때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대거 참여하면서 주권의식 우리가 공화정의 시민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로 나왔거든요. 4.19 세대라는 말을 놨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역으로 군사 통치의 오랜 세월을 겪다가 그 마지막 후반부에 5.18 광주가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광주 정신, 5.18 정신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정을 이루려면 피를 맞고 자라는구나. 수많은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 이 시민들이 나서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되게 돼요. 민주화. 네, 그렇죠. 네, 제도로서 이제 완전히 일상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구불텅구불텅하다가 2016년에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져서 그때는 촛불이란 단어로 네. 집약이 돼요. 촛불항쟁, 촛불혁명 다양한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87년 체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 출발합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인수한 측에서 준비나 자세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시대가 흘러가다가 이제 반동을 맞이해서 다시 이 계엄 사태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국면이 이제 어떻게 귀결될 건가 하는 건데 왜 시민 승리를 장담할 수밖에 없냐면 나라가 만들어진 이래 모든 시위의 성격은 단 하나로 귀결돼요. 시민 주권. 공화정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체제가 공화정 하에서 상위층들이 결합된 보수 세력과 시민들, 일반인들 중심의 진보 세력의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속성은 이제 와서 쭉 정리를 해보면 왕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특권 귀족들을 배경에 깔고 있는 왕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의 행동이 제멋대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법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초법적 존재였기 때문에. 맞아. TV에서 학자들이 나오면 계속 헌법, 법률 같이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이게 윤석열이 했던 게 왕정적 태도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건 어떤 형태로든 거꾸로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정당도 어떠한 경우에도 부역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한 응징을 넘어 정당 해산, 소멸 과정에 거의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서 이 시민들이 처음엔 헷갈리다가 무지하게 많은 여러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위 양상을 설명을 했잖아요. 실제로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거꾸로 구미에서는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연예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예인들은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 이유로. 네. 그래요? 근데 연예계 종사자들, 엔터계 사람들도 이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양상까지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그러니까 제가 10대 얘기만 하고 바로 연예계로 좀 넘어가 보면은 10대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봉을 들고 있으니까 반대쪽 커뮤니티에서 아니 무슨 시위에 응원봉을 들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댓글로 이 시위에 직접 나왔던 10대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소중한 빛을 들고 나온 거다. 사실 저도 이 연예계를 참 이 팬덤 문화를 참 존중하는데 뭐야? 이게 그때 이렇게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할 때 아니면 집에 고이 싸놓은대요. 기스 날까봐. 야,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야? 너무 멋지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그런 저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계엄령 관련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매불쇼 팬들은 좀 약간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기 형이 나에 대해서는 뭐 내가 뭐 위기에 처하면 같이 동조해서 나 싶거든. 왜 김어준한테만 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 조금 아쉽네요. 나오긴 하는데. 우리 연예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GD씨가 지난 4일에 그냥 알아서 제발 꺼져라 라는 하상욱 시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6일에는 본인 SNS에 사랑과 평화라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직접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정도도 메시지예요? 네. 기사가 좀 됐는데 개그맨 김수용 씨, 배우 이엘 씨, 가수 이승윤 씨도 본인의 SNS에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분들이 계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실제로 배우 이주영 씨나 가수 요조, 안희은 씨는 시위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계엄을 옹호하는 글도 등장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 뮤지컬 배우 차강석 씨가 지난 3일 이 계엄이 선포된 바로 직후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요. 바로 내리면서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후폭풍이 많이 갔고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이거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의힘 박종철 시의원, 부산 시의원도 이 선포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뭐 걔네들이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 쳐도 아까 그 뭐 뮤지컬 배우는 차강석 씨 오히려 그 본인 삶에 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인 거야. 내가 볼 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모르겠어요. 저게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선생님 임영웅 씨 얘기를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좀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 7일에 본인 SNS에 반려견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려요. 7일이요. 계엄 해제가 된 이유인데 이를 본 한 네티즌이 DM을 보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 시국에 뭐 하냐 했더니 뭐요? 네티즌이 아니고 좀 친분 관계에 있는 PD 아니었나요? 뭐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를 본 이제 이 메시지 내용에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분들 당신의 주 소비층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요. 경제 유튜버 슈카 씨도 6일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 하셨으면 좋겠다.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걸 두고 이제 탄핵과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기를 마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탄핵 반대 목소리 아니야? 계엄령에도 중립박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후폭풍이 지금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태도를 유보한다거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마치 어디서 집단 학살이 벌어졌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거는 옳고 그름의 선택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또 논란 때문에 그냥 말기로 했는데 방송 보도 태도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에는 정말 방송들의 치열한 노력들, 언론들의 치열한 노력도 같이 했기 때문에 명태균 때부터 그러나 또 어떤 그러니까 언론들의 치열한 노력이라 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말하는 건가요? 명태균 사태 이후로 이 사건을 만들어온 주역 중에 하나가 정치권도 못지않지만 사실 언론들이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는 약간 중립방송 비슷한 모습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김민석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이거 스포츠 중계처럼 한 거야. 그러니까 제3자적 관점으로 스포츠 중계처럼 A 선수 볼을 찼습니다. B 선수 받았군요. 이런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해외 외신과 모든 언론을 한번 들춰보면 제목만 봐도 알아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계엄령을 국민에게 총을 겨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서 그 다음에 사태나 전개나 관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윤석열 측 입장에서도 쓰고 그 반대자들 입장에도 서서 이런 식의 객관 중립이라면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나치 부역자들과 똑같은 거죠. 그거는 아무 생각이 결코 없어요. 훌륭한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상시에 윤석열 체제를 지지할 수 있었다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계엄령을 발동시킨 이 순간부터의 자기 태도, 자기 정책 견해가 계엄을 옹호한다고 그런다면 그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옹호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뭐 그쵸.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고 할 필요도 없는데 마치 이 사안을 두고 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언론에서는 다룬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이 와중에도 나는 뭐 감정적이지 않다. 나 되게 진짜 중립적이지 하는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채 우리가 생활해야 될 수도 있었을 법한 이 사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해서 스포츠 중계를 한 태도는 이건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의 기초의 기초를 잃어버린 태도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잠깐 인용한 배우 같은 경우도 저 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 이런 태도. 이게 시민적 기초 소양의 부족 같은 모습인 거거든요. 이런 건 좀 드러내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자기는 빠져나간 방관자적 태도를 한다면 어렵게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중립 같지 않은 중립을 태도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진짜 나는 시간을 내서라도 비판하고 싶어. 근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나는 보자마자 화가 많이 나더라고. 솔직히 짜증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 내가 여기에 짜증낼 시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좀 평소 너무 고양돼 있기 때문에 좀 숨 쉬는 얘기 좀 하려고 여러 반응을 보인 건데 사실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반응이 연예계나 이런 데서 나왔어요. 맞아.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거의 그러니까 없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사이에 경직되고 얼어붙었고 말 한마디에 큰일이 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금 모습인 거예요. 저는 뭐 임영웅 씨랑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난 진짜 너무 싫어 그냥. 근데 지금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조금도 없다. 저희 지금 댓글로 슈카는 아니다. 그거 해명했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해명을 했고요. 전체적인 뉘앙스는 비판에 굉장히 가까웠고 사실상 비판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단어 하나조차도 지금 굉장히 날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뜻 나서기도 굉장히 지금 날서 있는 연예계 비판이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를 이제 국뽕적 감정이라고 그래서 배격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전개되는 일 보면 그 첫날 계엄령이 떨어진 그날 시민들이 바로 의사당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태를 주도했어요. 거슬러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초의 공화정 선포, 상해 임정부터 지금까지가 전 과정이 그렇게 흘러와서 그러니까 시민이 나라를 만들어 왔다니까요. 이게 흔한 얘기 같지만 세계 역사에 이런 예는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해. 내가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란 게 엄청 자랑스러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할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우기 형님, 저 다양한 연예계 목소리 중에 하나를 좀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MBC 엄주원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 탄핵 찬성 입장글을 밝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힘 의원 아들인데. 그래? 반대했네. 그래서 본인에게
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뭐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가 오니까 내 평생의 업보입니다. 연좌제 운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재밌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니 뭐 근데 성인인데 뭐 본인 의견 내는 거지 뭐. 저는 그 점을 좀 낸 것 중에서도 이것도 좀 바라볼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다면 전두환 때 가장 살벌한 시기에 남재희라는 노동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굉장히 지식인이고 약간 진보적인 사람인데 그쪽에 발탁돼 버린 거지. 근데 그 딸이 학생 시위에 최선두에 서갖고 엄청 복잡했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로서는 정말 놀라웠던 게 아버지로서 딸의 입장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직에서 얼마 있어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엄혹한 시대에도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총 맞아 죽지 않잖아요. 예? 계엄군들 행동 보세요. 고의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발동되면 진짜 총 쏩니다. 죽을 뻔한 거를 어쨌든 면한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그냥 하고 그냥 대통령직이 유지돼서 넘어간다면 서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든 어디에 폭탄이 떨어지든 이제 우리는 죽음의 경험을 해. 이게 절대 과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숨 넘긴 길에 이제 사태 수습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까지 넘어왔고 아마 시민들은 끝끝내 자리를 지켜서 지금 현장이 여의도가 됐잖아요.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넓히면서 전 세계 언론에 저도 스페인 언론하고 30분 이상 인터뷰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스페인 TV인데. 그래서 시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한국인 안내자가 있었나 봐. 막 불러.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전 세계 언론에 이게 이제 계속 조망됩니다. 한국 아줌마로 나가신 거 아니죠? 뒷모습 보고. 그때 뭐 긴 얘기를 했지만 감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다. 첫째는 rage, 분노죠. 그리고 humiliation, 이 모욕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great grief, 깊은 슬픔. 그러니까 분노와 모욕감과 슬픔 이 세 가지가 우리 세대를 지배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시위에 참여를 했던 한 시민이 자기 친구에게 받았다는 카톡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감동받아서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요, 네. 추운데 진짜 고맙다. 나는 너 덕분에 오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구나. 어제 개자식을 한 100번 내뱉고 요 며칠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놀라움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 오랜 시간 자유를 염원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 안주하고 정치를 욕했던 무관심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그런 행동들이 결국 아들 앞에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게 되었고 정의롭고 고맙다라고 친구에게 보냈더라고요. 이 일에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을 나도 한번 나가야지라고 이끈 많은 것 중에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아마 제일 컸던 게 이거 아니었을까? 군인 출신 아버지가 현직 군인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 봤어요. 막 울먹이면서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목숨은 지켜야 된다. 민간인은 절대로 해야만 안 된다. 이건 전 국민이 다 들었을 텐데 우리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유명인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네. 근데 제 입장은 아무튼 확고합니다. 뭐 본업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그걸 얘기할 시간이 없다. 네. 근데 앞으로 이 윤석열이라는 무도한 말도 안 되는 왕정 체제가 청산이 돼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경제 회복도 되고 K컬처도 다시 융성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는 때가 되면 이제는 좀 더 소위 셀럽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존재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정책 의사 표현을 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용기를 내자. 왜냐하면 그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건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 자기의 이 대중적 기반이 이제 흔들흔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 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비극 이후에 이런 문화는 조금 없어질 것 같아. 무슨 평소에 뭐 정치 얘기하면
막 그 정치 얘기 하는 사람을 죄인시, 죄악시했거든. 그 사람을. 그럼 뭐 정치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하는 사람을 막 죄악시했단 말이야. 그랬어요. 막 무슨 이 좋은 날에 정치를 묻혀. 막 그랬거든. 그런 문화는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한 여름, 가을 되기 전에 우리가 KBS를 탁 틀면 그 저녁 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제 최욱이 앉아서 또 네? 이걸 봐. 저요? 당연히 봐. 내가 그걸 예언하고 있어. 그런 시대가 미리 예언할 텐데. 저는 뭔데? 눈앞의 일인데 그러면 매블쇼 속에 모여갖고 오늘 하루하루의 전개를 같이 고민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TV 앞에 모여서 더 활발하게 게시판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응원봉 얘기했잖아요. 매블쇼 응원봉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누가 만들지 말고요. 서로 각자 매블쇼라는 글자만 써서 서로 만들어. 요즘 그런 추세예요. 그런 추세요? 그전에는 이 규격 획일화된 어떤 만들어진 걸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슬로건 무슨 그림 포스터 이걸 다 각각 만들어 자기 방식으로. 같은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면 거리에서 만나면 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쪼꼬바를 이렇게 건넨다고요. 나눔하자. 우리 같은 팀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뭐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할 놈들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앉힐까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약간의 좀 실언과 문제만 발생하면 제일 앞장서서 최욱 저거 저럴 줄 알았다. 너 선 넘는다 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너 날아가는구나. 응원하고 난립니다. 지금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조금 뭐 여기서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 여러 매체에서들 약간 재밌자고 많이 했는데 아니야 하지 마. 매체 영향 안에 매체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아니야 지금 언론도요. 잡아낼 거리만. 언론도 지금 계속 보고 오는구나. 솔직히 지금 매블쇼를 계엄군보다 더 나쁘게 지금 욕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에너지가 분산되면 안 돼. 맞아. 맞다. 근데 그거를 매블쇼 내가 한다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고통이야.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불봉 만들어 주시죠. 매불봉.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야, 오늘이 자꾸 화요일 같네. 어제 방송하셔서 그런지.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갑수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허재무 씨 잘 정리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살펴가십시오. 너무 점잖게 인사하니까 약간 당황스럽네요. 아니 지금 에너지가 분산되면 안 돼. 네. 저도 많이 힘든데 분산되면 안 돼. 모아야 돼. 길을 모으고 힘을 모읍시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